안녕하세요 대감님들, 잘 들리십니까? 요만큼 보이는 친구가 지금 사모님, 애기씨는 저기 뒤에. 애기씨 그녀가 온다. 드디어 말씀드린 순간 잘했어 애기씨. 갑자기 변비사료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참외를 먹으면서 똥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변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변비 관리에서 수분 섭취하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습식 사료 급여하시는 거, 또는 추루탕을 섞어서 매일매일 급여하는 거, 그리고 포켓 파우더 같은 거에 물을 섞어서 급여를 하시면서 음수량을 늘려주시는 거, 변비 있을 때 첫 번째로 시도해야 되는 첫 번째고요. 한 일주일 정도 관리를 잘 했는데 특별히 개선이 없다. 자, 2단계로 넘어갑니다. 대부분 식이섬유 성분이에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사료로 교체를 해볼 수가 있는데, WD와 같은 다이아베틱 이런 류의 사료들이 섬유질이 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또는 식이섬유로 별도로 나오는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산균과 같이 해서 급여를 하시는 게 두 번째. 이렇게까지 내가 한 달간 관리를 했어. 그런데도 변비가 심하다? 화장실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 참는 거야. 화장실 가려고 했더니 베란다에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더라. 에이, 안 가. 아니면 화장실 더러워. 또는 이제 다른 고양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 화장실 개수가 부족해서, 그래서 화장실 안 가고 참을 때, 그럴 때도 변비가 생길 수 있고요. 다른 또 한 가지는 진짜로 장 기능이 약해. 이제 장 운동성을 높여주는 그런 약을 장기간 급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집 애가 나이가 많다라고 하면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서 배변 자세 취하는 게 너무 힘들거나 화장실 문턱 들어가는 게 힘들어서 변을 보지 않고 참아서 변비가 왔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인이 다 똑같았나요? 가능성이 엄청 많죠. 그냥 일반적인 변비도 있지만 다른 게 원인이어서 변비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리고 원인에 맞춰 개선을 해줘야지 실제로 이 변비를 좋아지게 할 수가 있다. 8개월 된 양이 중성화 후부터 놀이 반응이 점점 줄었어요. 이유를 생각해보면 질릴만 하면 새로운 걸 사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신상묘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놀이 반응을 끌어올리죠? 장난감에 대한 반응도가 떨어졌으면 사냥터 자체를 이제 환경을 바꿔주셔야죠. 사냥 놀이터, 또는 그 전에 보여드렸던 놀이 매트, 터널과 같은 지형 지물을 활용해서 놀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장난감은 꼭 놀이 후에는 숨겨두셔야 된다. 숨겨두셔야지만 그 다음에 같은 장난감으로 놀아줘도 반응이 좋다. 그리고 놀이 끝에 간식 보상을 하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 번 잡았다고 간식 바로 주고, 잡을 때마다 바로바로 모든 상황에 간식 주면 나중에는 사냥 막 놀이하다가 엄마만 보고 있어요. 언제 간식 줄까요? 이 장난감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놀이를 하고 나서 실패도 있어야 되고, 성공했을 때 간식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야 되고, 전체 놀이 중에 무조건 성공한다고 보상 바로바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참고로 야생에서 고양이들 사냥 10번 하면 몇 번이나 성공할까요? 50% 확률이 안 돼요. 이런 확률로 간식 보상 나가야 된다. 외동묘 치즈냥 지각과민 증후군 힐리웨이 사용, 일주일에 1, 2회 가바펜틴 복용 중이에요. 환경은 1일 4회 사냥놀이, 화장실 2개, 캣폴1, 캣타워1, 수직 스크래처 3개, 바닥 스크래처 7개입니다. 가바펜틴 장기 복용 괜찮나요? 집사가 무엇을 더 해줄 수 있나요? 자, 오늘 뭐 너무 막 꿀팁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야기 보따리. 자, 여기 혹하나에서 나갑니다. 지각과민 증후군, 말 그대로 증후군입니다. 증후군은 뭐냐? 정확한 이유를 몰라. 근데 애가 증상은 있어. 등이 움찔거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놀래서 동공이 이렇게 산대돼가지고 울고 막 우다다 하고, 어디 들어가서 뭐 진짜 호랑이 본 것처럼 숨어있고 숨 헐떡거리고,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이 감각이 과잉으로 뭔가 나타나는 이런 증상을 보이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물어보신 부분, 가바펜틴 장기 복용 괜찮나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 2회 급여한다? 하루에 가바펜틴은 원래 3회까지도 급여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1, 2회 가지고 지각과민 증후군 관리가 된다면 이거는 엄청난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은 적어도 하루에 한두 번 급여 관리하면서 관리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바펜틴 사용에 있어서 전혀 긴장하지 마시고, 충분히 아이가
이 증상을 적게 보이게 관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 지역감인 증후군이 걸린 아이들을 케어를 했을 때 스트레스 요인을 좀 줄여주고 아이들이 좀 더 루틴한 삶을 살게 해줬을 때 이 증상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개선되고 보이지 않았다. 이 정도의 논조입니다. 고양이가 생활하는 환경을 풍부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화장실도 많고 캣폴도 많고 캣타워도 많고 스크래치 뭐 이것저것가 엄청 많아서 환경을 많이 해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환경 풍부화는 됐다라고 하고 사냥놀이 패턴과 만약에 그런 걸 즐기는 아이라고 하면 퍼즐형으로 해서 간식 같은 걸 좀 집중해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을 좀 추가를 해주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항우울제까지 가바펜틴의 플러스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 해주고 좋아지면 사실 증후군은 땡큐인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바펜틴 사용에 대해서 너무 지금 소극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가운데 입을 위해서 꾹꾹이라면서 발정난 것처럼 빨갛게 나와요. 병원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무지막지내 보세요. 중성화랑 상관없이 고양이들이 흥분하면 이 생식기가 빨갛게 튀어나오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중성화가 제대로 됐느냐 보는 거는 수컷은 확실해요. 이 테스토스테론 영향을 받으면 생식기에 혓바늘처럼 까슬까슬한 게 있습니다. 근데 중성화가 이미 돼 있어서 이 호르몬 영향을 받는 게 아니야. 그럼 그냥 민둥민둥 맨질맨질해요. 맨질맨질이면 문제 없음. No problem. 항상 신나게 다 놀고 밥도 맛있게 먹은 다음 잠들기 전에 꼭 집사를 물어요. 고양이들도 잠투정을 하나요? 잠투정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놀고 싶은 마음인 거죠. 아직 너가 잠드는 걸 허하고 싶지는 않아. 아직이야. 나 조금 더 놀 수 있어. 근데 네가 잘라고 가네? 안 돼. 그러다 보면 막 이렇게 하다가 나도 졸린다. 자는 거.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벵갈묘들 중에 이게 엄청 심해서 불 끄고 보호자가 이불에 딱 들어가서 덮는 순간 그때부터 발을 노리는 애들이 있어요. 와, 씨, 쥐굴에 지금 쥐 들어갔다. 저거 내가 잡아 먹어야지. 이거는 심각해. 유혈 사태가 나.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주는 사료 급여 또는 간식을 남겨놨다가 그때는 집안 곳곳에 먹을 걸 숨겨놓고 불 끄고 이 친구가 한 30-40분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할 동안에 나는 잠들고 얘도 사냥하는 그게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얘도 잠자게. 환경을 바꾸는 게 가장 좋다. 꾹꾹이를 사람한테는 안 하고 허공 꾹꾹이와 바닥 꾹꾹이만 하는데 이유가 궁금해요. 똥꼬 그루밍을 안 하는 건 엄마냥도 안 해서 못 배워온 걸까요? 예, 못 배운 고양이 맞고요. 아니, 똥꼬 그루밍을 모든 고양이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못하는 경우 두 가지 있어요. 못 배운 경우, 그리고 비만이어서 똥꼬에 입이 안 닿는 경우. 허공 꾹꾹이랑 바닥 꾹꾹이 꼭 사람한테 할 필요 없어요. 이 꾹꾹이라는 거는 원래는 엄마 젖에다가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으면 허공에 꾹꾹이 하는 경우 많이 있고 요거는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이다. 자, 애기씨 졸려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실신하셨습니다. 저거 진짜 확대하고 싶다. 습식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개눈 감추듯이 먹었는데 갑자기 2주 전부터 습식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질려서. 되게 좋아했던 습식인데 어느 날 질려하면서 안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 습식을 주시더라도 맛을 바꿔서 3일 텀으로 한 번씩 다른 종류로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매일 텀으로 바꿔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좀 입맛이 안 맞더니 갑자기 엄마가 또 이거 신상이라고 사는데 되게 맛있네? 먹고 좀 남길까? 이랬더니 엄마가 그날 또 캔을 새로 또 따줘. 왔어.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너무 자주 바꾸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지만 너무 한 가지 맛만 먹으면 질려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습식은 캔을 바꿔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고양이들은 야생에서도 자기가 뭘 맛있게 먹었는데 자꾸 토했어. 그 맛과 비슷한 걸 안 먹으려고 해요. 먹고 이제 토했던 기억이 있어서 좀 이걸 거부하려고 배탈이 나도 비슷한 맛이 나는 걸 안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습식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약이나 영양제를 습식에 섞어줬다. 이런 경우가 훨씬 많겠네요. 일반 보호자분들은. 어떤 건 잘 먹지만 어떤 약이나 어떤 영양제는 기가 막히게 눈치채기 때문에 영양제를 한번 섞어준 그 습식은 안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포함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도 한 번 체하면 잘 못 먹는 거랑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미아홍철님 조금만 옆으로 사모님 보이게 라고. 누구야? 누구세요? 방금? 나 기억할 거야. 비키겠습니다. 예. 꽃 챌린지 유행인데 아실까요?
고양이 없이 그것만 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PD님이 합성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집에만 계속 지낼 고양이인데 심장사상충을 꼭 발라줘야 되나요? 레볼루션 약 같은 약이 탈모도 올 수 있다고 들어서요. 미국 심장수의학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실내 생활하는 고양이도 심장사상충 예방 관리는 필요하고요. 탈모는 피부 트러블이에요. 저도 아침에 안 맞는 스킨 쓰면 피부 빨갛게 올라옵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탈모 무서워서 심장사상충 감염이 되게 되면 급성호흡기성 증후군 급사할 수 있는 확률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예방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 계셨네요. 캉토끼님. 오. 지금 1시간 넘게 함께 해주신 분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성함과 연락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닥터팰리스에서 지금 사모님이 올라가서 쉬고 있는 포켓네스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뭔가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해주시거나 미아홍철과 함께 쭉 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추첨을 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는 즐거운 시간 만들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답변을 드리긴 했지만 모든 슈퍼챗 일반 질문 해주신 분들 다 못 해드리는 게 물리적인 한계예요. 질문 중에서도 고개 끄덕이면서 저건 우리 집 이야기인데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우선적으로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는 감사하겠습니다. 사모가 아빠에 대한 신뢰도가 좀 없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떠와 보겠습니다. 사모를 잡으러 어디로 갈까나. 자. 기분 그렇게 나빠? 이럴 줄 알았어. 자, 꽃향기만 남기고 떠난 사모야. 안녕!